안녕하세요. 다세드 원장 최종인입니다. 올해 2021년 필기시험이 1회부터 4회까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2022년 필기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내년 시험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2022년 필기시험 대비 준비 방법 안내란 영상을 통해서 뭐 교재라든지 혹은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들, 그리고 내년 시험에서 뭐 달라진 부분, 이런 분들을 중점으로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 하나인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서 이런 거 있습니다. 개개인마다 하루 공부 가능 시간이 다르죠. 어떤 분들은 2시간, 어떤 분들은 5시간, 어떤 분들은 10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부 기간도 어떤 분들은 5달, 어떤 분들은 뭐 석 달, 또 어떤 분들은 2달의 준비 기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 100일 계획은 가장 평균적인, 가장 일반적인 시험이 100일 남았다고 예상했을 때, 가정했을 때 공부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개인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공부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저한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한번 도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100일 남았을 때라면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시험이 이때 치러진다고 했을 때 시험을 앞둔 30일, 예를 들어서 3월 1일에 시험이 치러진다면 2월 1일부터 기출문제집을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즉 30일을 기출문제집 공부해 주시고요. 그럼 100일 중에서 30일 기출문제를 한다면 나머지 70일은 이론입니다. 이론을 최대한 공부해 주시는 것이 필기 그리고 실기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러면 보통 저희가 3회 독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1회 독을 40일 안에, 그 다음에 2회 독을 20일, 3회 독을 10일, 이렇게 하면 70일입니다. 그런데 1회 독 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특히나 비전공자분들 같은 경우는 용어도 그렇고 뭐 수학적으로도 그렇고 1회 독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참아서 1회 독을 완료하셨다면 2회 독을 할 때는 절반만 시간이 걸립니다. 왜? 아는 부분 넘어갈 수 있고요. 처음에 1회 독 할 때 어려웠던 부분 더 빨리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간이 절반만 걸리고요. 그리고 2회 독에서 3회 독 할 때는 또 절반만 걸립니다. 이때는 모르는 부분 위주로만, 그리고 1회독, 2회독 할 때 중요했던 부분 위주로만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3회독을 해야 되느냐? 전공자 분들 같은 경우는 1회독, 2회독만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실 수도 있고요. 비전공자 같은 분들은 3회독으로도 모자란다, 5회독을 하셔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3회독이가 아니고요. 개인의 공부하면서 이해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리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회독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고 1회독 플랜입니다. 1회독을 어떻게 과목이 보통 우리가 크게 5과목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전기공사 같은 경우는 전기 자기학이 빠지고 전기 응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전기기사를 응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기기사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회로 및 제어가 가장 먼저 공부를 하고요. 시간도 가장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산업기사라면은, 기사 기준인데 산업기사라면은 제어는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회로와 제어를 12일 안에, 1회독 할 때 12일 안에 끝내는 계획. 그 다음 전기자기학을 8일, 전기기기, 전력공학을 이렇게 8일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국정기 설비규정 같은 경우는 암기 과목입니다. 그래서 암기 위주, 용어 위주로 해서 4일 만에 끝내는 이런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공부 방법 100일 계획에서 학습 순서가 있습니다. 학습 순서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와 전기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먼저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경우에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비전공자 그리고 혹은 수학에 약하신 분들, 전기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규반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기초입문을 먼저 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입문에는 계산기 사용법이라든지 전기 용어라든지 혹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필요한 수학 부분을 기초 입문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이 부분을 탄탄하게 공부하신 다음에 정규반 들어가시면 전공자 못지않은 시작은 거의 똑같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신 분이라면 기초 입문이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공부 먼저 하고 나서 정규반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그 다음 회로 및 제어공학. 근데 전기기사에서는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이고요. 전기산업기사에서는 제어공학이 빠진다고 했죠. 회로 이론을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기자기약, 전기기기, 전력공학, 한국전기설비규정과 마지막으로 기출문제집 공부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순서 또한 반드시 정해진 것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전력공학을 공부하기 전에 회로 이론 공부한 다음에 전력공학을 공부해 주시고요. 기기를 공부하기 전에 전기자기약, 전기자기약을 공부한 다음에 전기기기 과목을 공부해 주시면 좋다. 왜냐? 전기자기약에서 배운 내용들이 전기기기에서 응용이 됩니다. 그리고 회로 이론에서 배운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전력공학에 응용이 되기 때문에 회로 다음 전력, 기기, 자기 다음에 기기 이 순서는 꼭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기공사기사, 공사산업기사에서는 전기기사와 다르게 전기자기약이 없죠. 전기자기약이 없고 자기약 대신에 응용 및 공사 재료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부 순서는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자기약이 없고요. 기기, 전력, 응용 및 공사 재료, 한국적인 설비규정, 기출문제집인데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에서도 전기 공사 기사는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 전기 공사 산업 기사는 전기 응용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전기 공사 산업 기사는 공사 재료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이런 학습 순서를 좀 권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은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재 안내입니다. 교재 구입에 대해서 일단 다산에도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교재 구매를 클릭하시면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에 대해서 패키지나 필기실기, 패키지 필기실기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을 구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실전 모의고사 시험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2022년 시험부터는 산업기사든 기사든 모두 CBT로 치러질 예정이고 따라서 종이 시험이 아니고 컴퓨터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전 모의고사 CBT 시험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시험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교재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 순서 첫 번째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 두 번째 전기자기약, 세 번째 전기기기, 네 번째 전력공학, 다섯 번째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 5번까지 있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6번이라고 해서 전기공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전기공사,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 교재도 있으니까요. 원하는 교재를 클릭해서 구입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교재 관련 Q&A 자주 질문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먼저
작년 교재와 달라진 점이 뭐냐라고 하십니다. 1번, 2번, 3번, 4번 있죠. 회로, 제어, 그 다음에 전기자기약, 전기기기, 전력공학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5과목은 제가 최근에 재촬영을 했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서 재촬영한 것은 아니고 이 5과목 자체가 법이죠. 법이다 보니까 다른 과목과 다르게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KC 과목이 최근에 적용되다 보니까 약간씩 단어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 교재에 있어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접지선이라고 했는데 올해는 접지도체라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좀 혼동을 일으키실 것 같아서 최신 단어, 최신 규정으로 전면 재촬영을 했고요. 근데 저희 종목표가 있으니까 2021년 교재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종목표 등을 갖고 2021년 영상으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6과목 전기 웅료 및 공사 재료 과목도 제가 재촬영을 했는데 KC가 적용되면서 좀 더 추가되는 내용, 이론적으로 조금 보강되는 내용 등을 교재와 영상을 전면적으로 재촬영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021년 교재를 갖고 계시다면은 종어 내용이나 영상에 추가되는 그런 부분을 빼고는 갖고 계신 교재로 공부하셔도 크게 지장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2년 시험 대비 교재 출시 일정은 제가 2021년 9월 27일부터 출시되는 교재에 대해서는 2022년 교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교재는 필기 교재도 모두 2021년이고요. 필기 정규반 교재도 그렇고 필기 기출 문제도 2021년에 치러진 문제들을 모두 수록해서 2022년을 대비한 교재입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2년 시험 관련 특이사항이 있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인데요.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뭐냐? 2021년에는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 산업기사만 CBT로 치러졌지만 2022년부터는 전기기사나 전기공사기사 필기시험도 CBT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간단하게 소개드리자면 전기기사와 전기공사 산업기사 필기가 2021년에는 종이에 시험을 치고요. OMR 카드에 컴퓨터 수성사편으로 답하는 그런 옛날 방식의 종이에 시험 치는 페이퍼 베이스입니다. 종이 기반 시험이었다가 CBT라는 것은 컴퓨터 베이스 시험입니다. 컴퓨터 화면에서 마우스로 답을 클릭하는 거예요. 예. 현재까지 치른 경험을 봤을 때 PBT보다 지금 종이 시험보다 CBT 시험이 장점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좀 생소하신 분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BT 연습하는 것도 있죠. 거기에서 좀 연습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차이가 이겁니다. 기사 시험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CBT로 치러질 것이다. 예. 두 번째, KEC의 전면 시행입니다. 2021년까지는 그러니까 5과목 법이 있죠. 현장에서 판단 기준과 KC가 병행이 되었습니다. KC와 판단 기준이 병행되었다가 2022년부터는 현장에서도 KC만 적용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KEC가 전면 적용되는데 2021년에도 KEC 문제가 나왔었는데 2021년 하반기 그러니까 3회차부터 본격적으로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이 3회차 합격률이 1회차, 2회차보다 굉장히 좀 낮았었어요. 보통 20%, 30%가 나오는데 3회차에서 KC가 좀 더 많이 나오면서 합격률이 15%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KC가 적용되는데 새로 적용되는 법이다 보니까 기출 문제가 많이 없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기출 문제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 기출 문제가 많이 없으면 그만큼 공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론 교재, 이론 내용을 좀 더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에는 법 과목은 있죠. 기출문제, 문제답, 문제답, 문제답이 거의 정석이었습니다. 그런데 KC가 전면 적용됨에 있어서 좀 더 기출문제 비중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론의 비중을 높여주셔야 합격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난이도가 좀 올라갔는데 이론 내용을 통해서 좀 보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1번에서 CBT로 치러질 예정이었는데 CBT로 치러지면서 또 합격률이 낮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KC뿐만 아니고 전체 이론 교재도 CBT 시험이 치러지면은 이론을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도 이론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기를 대비한 필기시험인데 실기시험에 필기 문제가 그대로 갖고 가서 나오는 경우도 요즘 있고요. 또 필기의 이론 내용이 실기에 적용되는 경우가 조금 더 예전보다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여건이 되신다면 시간적으로 괜찮으시면 실기를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필기가 코앞인데 실기를 준비한다 이것이 아니고요. 필기 공부하면서 시간적으로 좀 여건이 된다, 여유가 있다면은 실기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공부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공부해 주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원래 필기시험을 준비하셨다가 불합격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필기시험까지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필기시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다면은 실기를 함께 해주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필기시험 준비를 완벽히 했다라고 하면 필기시험 한 달 남긴 시점에서는 기출문제를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필기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면 실기를 어느 정도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기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기시험에도 도움이 되고요. 필기시험 합격하고 나서 실기시험까지 기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실기를 좀 준비해 주시는 것도 여건이 되시면 필기를 완전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실기를 하자 이게 아니고요. 필기가 되셨다면은 실기를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합격. 전기시험에서 합격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합격한다 아니고요. 전공자라고 해서 합격한다 이거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많은 분들이 경험으로 증명을 하셨습니다. 전기 자격증은 꾸준히 책상에 앉아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전공자 아니라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포기하지 않는 분들이 합격하신다 이것만 명심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시험 준비 잘 하셔서 원하는 목표, 원하는 자격증 꼭 취득하시길 제가 멀리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